화이트데이에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되는 건데 이미 풀려 있을 거라고 믿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쉬는 시간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믿은 다음에 자 항상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숫자 1 제가 쓴 다음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발견하려는 노력 속에서 보일 수 있고 정리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존재들은 무엇인가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해하려고 자동적으로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되는 걸 굳이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상해요, 이상해. 너 걸을 때도 너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걸어야지. 또 걸을 때 뭐 각도 재면서 막 뭐 보폭 재면서 허리 이렇게 각도 재면 이렇게 걸으면 병신이지. 원래 걷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원래 이해하려던 그 노력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숟가락질을 하는데 야, 오늘은 각도를 뭐 90도 아니라 뭐 30도로 하자. 병신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발견해야 돼.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옵니다.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첫 번째, 정해진 위치 1문단 갑니다. 화제를 발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 이건 의식적인 노력의 영역입니다. 발견하려는 건 의식적인 노력의 영역이야. 유비논증은 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쵸? 자, A는 B다 라는 꼴로 돼 있잖아요. 피설명항이 설명되고 있는 구조의 피설명항은, 즉 주어는 화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갑자기 이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전환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제는 유비논증이다 라고 이제 쓰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부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유비논증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 이거 도식 하나 노트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노트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노트 펴시고요. 아직도 노트 준비 안 되신 분 없죠? 우리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우리 수연님 노트 있으시죠? 네, 펴보시고요. 자, 노트에다가 유비논증 공부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태도 버리셔야 돼요. 지양해야 되는데, 지양해야 될 태도. 나 이거 예전에 풀어봤어.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안 풀어. 이러면 안 돼요. 네가 풀었던 게 진짜 풀었던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남기지 않은 문제풀이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옛날에 풀었던 건데 다시 풀면 또 틀려. 뭐하는 짓이야 이게. 넌 기억력이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다 새나가. 잡으란 말이야. 알겠죠? 써! 유비논증 쓸 거예요. 자, 옛날에 전설 속에 별나라, 광이라는 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별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이라는 별나라, 광이라는 별나라 순서 상관없어요. 광이별에서 찰랑찰랑 물이 발견됐습니다. 정이라는 별에서도 찰랑찰랑 물이 발견됐어요. 정이, 광이 모두 물이 있어요. 정이, 광이 모두 물이에요. 그런데 자, 색깔 다른 걸로 이렇게 화살표 해볼게요. 물이 존재하는 광이라는 별에, 광이별에서 생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화살표.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이별에서 생명체가 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빨간펜. 자, 이미 확인된 가정 써볼게요. 전제. 자, 확인된 전제라고 써볼게요. 확인된 전제. 자, 괄호하고 유사. 확인된 유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거 확인이야 미확인이야 뒤꿈쳐. 이거 미확인. 미확인된 결론을 유추하는 거, 추리하는 거, 그걸 이제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노트에 기록으로 남겨야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은 뭐라고 예측될 수 있습니까?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 화성 탐사대가 속속 지구로 귀환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일본에서도 발사했던 그 탐사선이 그 화성 뭐 부근이었던가요? 하여튼 특정 행성을 탐사하고 돌아왔는데 특정 행성에서 이 생명의 흔적인 RNA 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성에서 RNA 성분이. 근데 아무튼
그 RNA 성분이 있다는 거는 생명의 기초 단위니까 뭐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 아니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구 생명체가 유입됐다라고 하는 설을 뒷받침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됐고 너무 복잡해. 아무튼 유비논증은 이런 형식이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나로 가는 거예요. 비교상 1번 나오죠. 부제가 뭐야? 동물 실험이네.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이 부제 정도로 잡힐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동물 실험. 저 보이시죠? 이렇게 유효하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형광펜을 미리 색깔 해봅시다. 가에다가 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게 이제 앞으로 들려줄 얘기는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자상한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원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유효성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비교상 1번 여기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비교상 1번 유효하다. 유비논증 설명하는데 이 동물 실험을 부제로 삼아서 가고 있어요. 자, 비교상 1번은 자, 1번은 여기 나온 대로 유효하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 동물 실험 찬성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 보세요.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단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유사하니까 안전하고 안전한 결과 뭡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단어 찾아볼게요. 유사성, 안전,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자, 안 보이실 테니까 살짝 위로 화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다시 체크합니다. 자, 유사하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니까 그 결과 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 연결해 둘게요. 유사, 안전, 이익. 자, 그대로 차이점 칸에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차라고 쓰시고 유사, 안전, 이익이라고 이제 차이점 칸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뭐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 유사하다. 동물과 인간은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는 쪽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로 가겠습니다. 자, 통과, 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자, 반대에다가 색깔 하시고요. 반대에다가 색깔. 자, 반대하는 쪽에서, 즉, 비판하는 쪽에서, 밑에다 써야겠네. 반대하는 쪽, 비판하는 쪽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쵸? 뭐라고 해야 돼? 차이가 난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진짜 얘기는 이 다음에 나오겠지, 이 다음에. 말하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말해야 되니까, 차이점은 그 뒤에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다.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다. 이 둘째라고 시작하는 줄, 바로 윗줄이에요. 안 보이면은 다시 화면 올릴 테니까 다시 확인. 니은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면은 있죠? 둘째 시작하는 바로 윗줄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1번. 자, 작은 1번 차이가 있다. 어떤 면에서? 땡땡. 인과적 메커니즘. 줄여서 그냥 인과라고 써버릴게요. 차이점. 있다. 차이점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유사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점 갑니다. 유사성인데, 그쵸? 유사하긴 유사한데,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유사성에다가 색깔. 방금 여기 인과적 메커니즘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있어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요. 자, 두 번째 근거는 유사하다. 특이하죠. 닮았는데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니까 유사하긴 유사한데 동물 실험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니까 그 고통을 네가 주면서까지 실험을 해야겠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자,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 문단 마에서는 같은 얘기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문제로 바로 가버릴게요. 됐죠?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들은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번 문제, 그러니까 21번 문제 5번 선지만 살짝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밑줄 그어보시고 그러면 유비논증을 썼다는 얘기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유비논증을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에, 즉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유비논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랑 유비논증을 넘어섰다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한 문장하고 다른 문장을 발견을 했는데 뭐 비교가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비교를 할 수 있어야죠. 넘어섰다는 거랑 거기서 비롯됐다는 건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슬기를 이건 불가능한 건데. 슬기를 넘어섰다는 거랑 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슬기에서 비롯됐겠죠. 그건 가능합니다. 원영이는 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누구야? 이렇게 불편한 기침하고 있어. 누구야? 22번 갑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다른 선지 놔두고 이 선지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잘 봐야 돼. 자, 임팩트 있게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야, 여기 보니까 이게 졸라 웃기는 건데 잘 생각해봐. 이게 2번 선지 있죠. 2번 선지. 만약에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약간 뭐랄까? 이런 사람 있을까?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잘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아프다! 뭐 이런 거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과 마찬가지. 모두 그랬으니까. 유비논증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정이별하고 광이별 그랬잖아요. 내가 아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싸다고 팍 맞았어. 너 왜 숙제 안 했어? 팍! 이 타격감. 난 지금 아픈 것인가? 유비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만나긴 쉽진 않겠죠.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딘가 계실 거라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싸다구로 때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네. 요 선지 하나. 요거 하나만 딱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상식으로 푼 거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문으로 가야 돼. 지문으로 가봐.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졸라리 긴 문장이 있어요. 진짜 더할 수 없이 긴 문장. 한 호흡에 읽을 수 없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훔치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문장. 이 문장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죠? 달리. 다르다. 자기 자신의 인간 자신의 고통이 있고 동물의 고통이 있는데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둘은 다르대. 둘은 다른데 한쪽은 직접이라고 했어. 그럼 이쪽은 뭘까요? 자신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없는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잖아요. 이건 직접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이 아니고 그러면 얘는 다른 거니까 달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직접이겠죠. 그렇잖아요. 뭐가 아니라 직접이야? 유비논증이 아니라 느낄 수 없어서 유비논증을 쓰는 건데 이건 느낄 수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죠. 유비논증은. 그쵸? 근거는 이거예요. 자, 이걸로 마무리. 상식으로 푸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문 확인하셔야 돼. 자, 23번 한번 가볼게요. 23번은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지 딱 보시고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해설지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초점을 좀 다음 문제로 맞추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그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올해 첫 모의고사를 하필이면 우리 수업 듣는 날 화요일에 치러가지고 수업을 지금 1시간 빠졌잖아요. 제가 용케 지금 그 EBS 문학은 그 진도를 맞춰놨거든요. 옆반이랑 간신히 지금 해가지고 근데 독서가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해설지로 대체할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단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의외로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한 100을 쓰신다. 그럼 국어는 최소한 진짜 못해도 한 50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50도 안 쓰는 분들이 수두룩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는 개소리야. 수학 공식 보듯이 들여다봐봐. 그러면 확실하거든요. 지금부터 공식처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떤 공식이 있었죠? 보기 문제 풀이하는 방식. 요령이 있었어요. 창원님.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창원님.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자,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어떻게 한다고요? 우득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운동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뭐 필라테스 학원 좀 추천해 주실 데 없습니까? 몸이 뻣뻣합니다. 부러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뭘 해야 돼?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죠? 두 분은 못 하겠네요.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셨듯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필라테스 학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조퇴하겠습니다. 니들만 조퇴하냐? 나도 조퇴하려한다. 1대1 대응을 하셔야 돼요. 창원님, 찾아봐. 어떤 개는 지문 속에 뭐하고 대응되냐? 어떤 개. 그리고 다른 개가 있어. 어떤 개와 다른 개를 두 개만 딱 짝짓기해도 답이 빡! 한 번에 나와요.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문으로 가. 창원님, 찾아봐. 어떤 개를 보고 다른 개를 유비 논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하고 스피스피하게 생긴. 뭐라고요? 스피스피. 자,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쵸? 이건 확인된 거야, 안 된 거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잖아. 이미 확인된 전제인 거야. 그쵸? 확인된 조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를 봐야 돼. 알지 못하는 거 뭐예요? 오른쪽에 봤더니 먼저 나와버렸죠. 헷갈리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몹시 사납고 물려는 모습. 자, 사물 이렇게 써볼게요. 사물. 자, 여기는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어. 이렇게. 근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새끼도 그렇지 않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쵸? 창원님, 이렇게 시간을 벌어드렸으니까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야. Tell me the truth. Tell me. 창원? 네네네. 어떤 개는 뭐에 해당합니까? A, B, C 중에서. 응? A는 누구야? A. 실험동물 아니에요? 실험동물. 어떤 개는 실험동물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다른 개에 해당하는 건 뭐죠? 어떻게 인간이 개가 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술 먹으면 개가 될 수 있지. 왜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문에서 대응을 시켜야지. 실험동물은 어떤 개에 해당해? 그러면은, 다른 개에 해당한 게 뭐지? 창원아? 다른 개. 보기 속 다른 개하고 대응되는 거 누구야? 누구누구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잖아. A한테 적용했지. 다른 개한테 적용했잖아. 보기에서. 그럼 지문에서는 누구한테 적용했어? 누구에게 적용했냐? 인간에게 적용했죠. 인간에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개는 인간이에요. 다시. 실험동물은 A, B, C 가운데 A고요. 인간은 넘버링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왜? 다른 개를 언급할 때 인간이라고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 인간이 A, B, C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죠? 고로 없는 인간 대응 곤란. 따라서 다른 개가 선지에 나오면 틀리는 거죠. 다른 개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개를 언급하는 순간 누구를 말해야 돼? 인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넘버링이 안 돼 있다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거든요. 인간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인간이 뭐 넘버링 돼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 대응돼 거꾸로 인간에게 대응되는 다른 개가 언급되는 선지는 무조건 틀린 거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 큐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에 언급한 라 1번 거죠. 3번 거죠. 4번 거죠. 5번 거죠.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라가 들어가면 안 돼요. 라라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A가 확실해요. 실험동물. 그죠? 가의 자리에, 그러니까 A의 자리에 가가 온 건 1, 2번밖에 없잖아요. 벌써 두 개로 좁혀지네. 하나만 확인해도. 그죠? 그럼 B하고 C가 남았는데,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은, 자, 대응을 시켜봐. 지문 속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아니, 쉬운 거부터 가자. 다. 비슷하게 생긴 거. 창원님? 지문 속에서 뭐하고 대응돼요? 비슷하게 생겼다. A, B, C 중에 뭐야?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 유사성. 그렇잖아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사성에 해당한다. 비슷하게 생겼다. 요건 B. 유사성. 그럼 되잖아요. 그쵸? 사납고 물려는 버릇은 이제 반응 결과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나머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한 번에 딱 끝날 수도 있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 자, 6번 지문이에요. 논증의 6번째 마지막 지문 되겠습니다. 자, 요거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비교적 최근이죠. 이미 한 번씩 풀어봤을 거야.